네, 동시호가 구간 들어왔습니다. 오늘 개장 8분 30초 정도 남아있는데요. 오늘 지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출발 예상 지수는 코스피가 소폭의 상승이고요. 코스닥이 소폭의 하락인데요. 코스피가 0.09%, 2.31포인트가 오른 2472.04포인트 선, 코스닥이 0.04% 소폭의 하락입니다. 이틀 연속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772.24포인트 선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 종목별 전략 좀 세워볼 텐데요. 먼저 최현재 전문가 어떤 종목 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님 종목 주시죠. 네, CS윈드입니다. 네. CS윈드 뭐 다들 아시다시피 풍력업체인데 글로벌 풍력타워 1위 업체로 지금 풍력시장 수요 확대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 중에서 유럽 비중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유럽 풍력 시장이 최근에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주 개선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지수는 기간 조정 내지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동안의 조정 마치고 상승하고 있고요. 뭐 정고점 테스트 뭐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매수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84,000원, 손절가는 6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1위 풍력 타워 기업 CS윈드 지금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틀 연속 지난주 한 주 동안 흐름 탄력적이었습니다. 유럽의 풍력 시장의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꼽고 있고요. 유럽의 그 매출액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50%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CS윈드 현재 동시호가에서는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CS윈드의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설정하면서 목표가는 84,000원 선, 손절가는 62,000원, 풍력주 CS윈드 전략 나왔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종목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DKT를 가져왔고요. 네. DKT는 이제 표면 실장 기술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FPCB에다가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거기다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착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걸 이제 FPCA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BH에서 FPCB를 주면은 DKT에다가 그러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요구하는 부품들을 거기다 장착을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납품을 하는 형태입니다. BH가 DKT의 대주주고요. 지금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성장세에 지속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53% 늘었습니다. 아마 4분기 때도 이익 잘 나왔을 걸로 보고 있고, 이 회사가 삼성전자 폴더폰량 매출 비중이 작년 상반기까지 한 50% 육박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올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폴더폰 쪽은 계속해가지고 스마트폰 시장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성장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해가지고 실제 좀 성장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퀄컴 통신 안테나를 쓸 적에 그 안테나하고 모뎀하고 연결선 케이블을 퀄컴 쪽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퀄컴 모뎀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DKT의 이 케이블을 또 이제 활용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모멘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폴더블폰 또 나오게 된다면은 DKT는 뭐 실적은 좋은데 차트 잠깐 보시면요. 실적은 계속해서 늘었는데 주가는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올해 폴더폰 이제 또 모멘텀들 부각이 될 때 폴더폰 관련주로도 또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올해도 실적 성장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매수 시초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이번에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쇄 회로 기판, 연성 연쇄 회로 기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IT 부품으로 많이 접하는데 그 가운데서 표면 실장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는군요. 그걸 담당하고 있는 게 DKT라고 합니다. 그래서 5G 어떤 그 통신 장비 쪽에 케이블 쪽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폴더블폰 쪽도 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DKT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에 설정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선입니다. 손절가는 8,500원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DKT 2월 들어서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 보이다가 지난주 주중에 단기 고점 형성했는데
현재는 0.62%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9,810원 선 DKT 전략 알아봤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 움직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장에 상승하는 종목들 가운데서 좀 가장 눈에 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또 오늘 지난 이게 또 다시 하락하고 있군요. 지금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밀수출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미국장에서도 움직였고요. 또 오늘 사료 관련주가 좀 상승을 보였었는데 조금 전만 해도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일사료가 2.8%, 미래생명자원이 2% 플러스권이고요. 엔터주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MCNC가 9.7%, 그리고 또 카카오 쪽에서 SM 쪽 말고 큐브엔터 쪽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나왔었는데 큐브엔터가 5%가량의 상승 탄력입니다. 하이브가 오늘장에 4%의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톡스 균주 논란에서 지금 법원 차원에서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줬는데 메디톡스는 0.5% 플러스 대웅제약이 0.6%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휴젤이 4.48% 상승을 하면서 보톡스 관련주 가운데 휴젤의 상승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 움직임 어떤 점 눈에 띄실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보합권 출발 예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고요. 지금 국제유가가 최근에 강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S-오일을 비롯해서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쪽으로는 매수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옌터 관련주로는 여전히 그냥 매수는 계속적으로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들어가 봐야지 어떻게 방향이 좀 잡힐 것으로 보고 있고 굳이 예상한다 그러면은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면서 아니면 소폭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 그냥 그 정도에서 시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주 가운데서 그래도 화장품주 동반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토니모리가 3.3% 5,000원 선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화장품 제조, 한국화장품 나란히 3% 내외의 상승 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탄력을 좀 더 높이면서 4.45%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S-오일 1.3%, 금융주 가운데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1% 넘는 상승입니다. 조선주와 방산주,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미포조선 나란히 1% 내외 상승 호가 나오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배터리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SKI테크놀로지, LG에너지솔루션 1에서 2% 하락입니다. 동시호가 구간 또 신기수 전문가는 어떤 특징 보이실까요? 예, 계속 움직이던 이제 하이브라든가 SM 쪽, SMCNC가 오늘 이제 움직이고 큐브엔터가 좀 호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장중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걸로 보이니까 대응들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서 조건 없이 협상할 준비가 됐다. 그래서 그 결정을 미국이나 유럽이 해라. 이렇게 또 이제 했다는 뉴스가 좀 나와 있는데 네. 우크라 재건 쪽이 좀 움직일까 싶은데 크게 지금 호가가 형성되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2월 13일 월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금요일장에 미국 주식시장 혼조 마감됐습니다. 다우는 최근에 좀 횡보하고 있는데 나스닥의 조정폭이 나오고 있죠. 연초부터 유입됐던 금리 인상 사이클 조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 경기 연착륙,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됐던 것들이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주식시장 후퇴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ISM 제조업지수,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에 이런 기대감들이 다소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 지난 금요일장 이날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소비 심리지수가 나왔는데 물가 상승을 좀 유발할 수 있고 긴축 정책을 자극할 수 있는 지표였다라는 반응에 따라서 나스닥이 0.61%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14일 CPI 지표 발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1월의 CPI 그리고 코어 CPI 전년 대비 6.2%, 5.5%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월보다 낮은 레벨로 물가가
4개월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시장의 기대치를 채울 수가 있을지 2월장의 1차 관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주간 동향에서 또 가장 눈에 띄었었던 것은 비트코인의 하락인데요. 주간 기준으로 8%대가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서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했고요. 이번 주에도 이런 위험 회피 심리가 계속될지 일단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달러 인덱스가 연초에 그 시초가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하락한 부근에서 이 하락한 박스권에서 상단까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추이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장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오늘장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8% 하락하고 있는데요. 0.3%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0.68% 하락으로 2453선 가리키고 있는 모습, 코스피가 사흘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이틀 연속의 하락을 기록합니다. 시초가보다 낙폭을 조금 늘린 상태 0.3% 하락하면서 770.12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외국인 기관 쪽에 동반한 매도세가 양대 시장과 선물 시장까지 나오면서 지금 현선물 모두 외국인 기관은 매도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4거래일 만에 4억 원의 순매도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3거래일째 매도를 하면서 6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3거래일 연속의 매수로 606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서비스 업종에 대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이틀째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의 매도입니다. 13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외국인 이틀째 팔면서 44억 원 코스닥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이틀째 순매수를 하며 63억 원어치의 매수를 코스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동향 쪽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차익거래 쪽의 매도 규모가 좀 더 크고요. 비차익까지 매도가 나오면서 380억 원대 매도세가 흘러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소폭 5억 원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할까요?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2원 70전 상승하면서 1267원 선에서 시가를 형성했고 상승 출발한 원달러 환율 원화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을 주도하는 쪽은 외국인 기관에서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입니다. 나스닥이 하락했던 만큼 서비스 업종의 낙폭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는 SBS, 유엔젤 같은 콘텐츠와 AI 관련주 3에서 4% 낙폭 눈에 띕니다. 운수 창고 업종 0.7%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2년 8개월 만에 천선이 붕괴됐다는 이슈 나오고 있습니다. HMM 1.6% 하락이고요. 섬유의복, 전기전자, 보험과 의약품 나란히 0.4에서 0.6%가량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쪽도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계업종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0.64%가 오르면서 HSD 엔진, 조선기자재 쪽 2% 넘게 상승하고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대동 등이 2% 내외 상승입니다. 비금속 광물과 화학 그리고 건설업종 강보합에서 0.4%까지 상승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입니다. 오늘 하락하는 쪽에서 SK하이닉스가 2% 넘게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91,500원 선 하락하고 있는데요. 2% 하락입니다. 카카오뱅크와 LG전자, 카카오, 네이버 나란히 1%에서 1% 후반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도 역시 1%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플랫폼주 일제히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반대로 SK이노베이션 1.2% 상승인데요. 유가 상승과 함께 이 종목이 오름세를 띠고 있고요. 배터리 소재 가운데 LG화학도 0.7% 상승입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오늘 하락 쪽 주도하는 쪽 역시 카카오그룹주인데요.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 1% 내외 조정이고요. ST팜, 솔브레인, 바이오와 IT 관련주도 1% 내외 하락입니다. 상승하는 쪽에서 오늘 IT 소재 가운데 동진세미캠 1.1% 상승 눈에 띄고요. SM, JYP 엔터테인먼트, 휴젤까지 강보합에서 0.9% 상승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움직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기주 전문가님 시장 특징 잡아주시죠.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권에서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이제 대장주인데 3% 지금 상승권에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상승권에 있고 이런 대장주들이 크게 빠지지 않고 버텨주기 때문에 시장은 뭐 전체적인 종목이 이제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나오긴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전기차 쪽에서는 어쨌든 이제 대장주들이 아직까지도 좀 움직입니다.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소재 쪽에서 양재 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뭐 뭐니 해도 지금 요즘에는 이제 뭐 SM 쪽에 하이브 이런 쪽들이 이슈기 때문에 오늘 SM CNC가 많이 움직이고 큐브엔터가 아침에 좀 올랐는데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오늘도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조선 쪽들이 조선이 지금 이제 피팅 업체들이 오늘 좀 움직이네요. 태광하고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쪽들이 움직이고 나머지 뭐 보댕 쪽도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전체적으로 상승권에는 지금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가 계속해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슬슬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추세가 빠르진 않습니다만은 그 힘이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도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배터리주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 엔터 등의 강세 짚어주셨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대형주 하이닉스, 삼성전자 약세다 보니까 지금 역시 개별 종목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S-오일을 비롯해서 뭐 중앙에너비스, 흉부석유, 그다음에 한국석유 이렇게 뭐 한국석유는 벌써 7%까지 올랐네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외국인 카지노 관련주 GKL이라든가 파라다이스 이쪽으로 소폭 강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도 조금 움직이고 있네요. 로보스타, 로보티즈 좀 1% 정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조선 기자재 업체, 뭐 피팅 업체 이런 쪽에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역시 오늘은 쉬어가는 장세, CPI 앞두고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는 조금 꺼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들도 일단은 매수는 뭐 금요일서부터 뭐 일단은 소폭 순매도 뭐 적극적인 순매수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어가지고 역시 CPI 보고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 가운데서 전거래일에 이어서 엔터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오늘 엔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와 하이브의 주가가 당분간은 다소 주춤할 것이라는 의견을 IBK에서 냈습니다. 경영권 확보를 위한 비용 부담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반면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하이브에 대해서 독보적인 엔터 플랫폼이 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19만 6천 원에서 37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하이브의 주가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이브의 주가 오늘 상승세에 출발하는 모습 눈에 띄었고요. 현재는 2.36% 오름세로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의 음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전 거래일에도 10%까지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 1%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됐었고요. 하이브 장중 고점에서 밀려 내려가면서 2.4%, 2.6%의 상승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M 그룹주 가운데 오늘 주가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쪽 아까 또 신기수 전문가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엔터주의 동향 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차례 어떤 그 빅들에 대한 기대감을 SM 그룹주와 큐브엔터까지 반영을 했다가 현재 큐브엔터 쪽에서 상승이 4%대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SM 그룹주 가운데 좀 가벼운 주식들의 강세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봐야 할지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좀 더 주시죠. 네, 일단 뭐 하이브가 만약에 이제 SM을 실제로 이제 그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뭐 이제 그 해외 쪽에서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워너브라더스나 아니면 소니 뮤직과 같은 그 정도 규모의 영향력이 될 거라는 이제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일이 될 거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인수가 됐을 때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인수가 이제 가능할 건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 쪽에서는 그러면은, 카카오가 가령 SM을 인수를 하더라도 카카오한테는 이제 좋은 일이 되겠죠. SM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뭐 이제 IP만 가지고 하더라도 엄청난 이제 카카오 엔터 쪽에서 엔터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이제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는 부분 지분 싸움 외에도 지금 결합심사를 하게 돼 있죠. 이 회사를 만약 가게 되면은 그 결합심사 부분도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런 불확실성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미리 지금 예상을 아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장중 등락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 매물이 또 올라가면 또 출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라든가 오늘 SM은 어차피 이제 12만 원 단위 공개 매수가이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단기에 가긴 좀 힘들고요. 그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부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뭐 오늘도 보면 뭐 큐브엔트라든가 SMCNC라든가 아마 DOU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은 일단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M 그룹주 가운데서 SM CNC가 7%까지 탄력을 보여주는 반면에 SM 라이프 디자인은 6% 하락을 띠고 있고요. 카카오가 2%대 조정입니다. 이런 이슈 말고도 사실 기술주의 조정 때문에 또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2%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상승 오늘장은 눈에 띄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그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가 신규 발행 취소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과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됐을 때 공정위에서 경쟁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다. 경영권 분쟁 차원에서는 그래도 하이브가 20%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지분을 늘리긴 하겠죠. 계속 공개 매수를 하는 건 맞죠. 공개 매수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12만 원 이상까지는 SM이 올라가긴 힘들다. 예, 이제 12만 원에 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위쪽까지 가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SM 지분 20% 인수에 필요한 자금 시장에서 6,180억 원에서 7,99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이 같은 자금 마련에 대해서도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 움직임 주목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서는 조선 기자재와 강관 쪽에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강관 가운데 하이스틸, 휴스틸 9%에서 10%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조선 기자재 쪽도 지난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장에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자재 중에서는 HSD 엔진, 태광 이런 종목들이 2%, 성광밴드가 2% 후반의 상승, 나머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이들 종목군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조선주들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이외에는 뭐 삼성중공업, 특히 이제 조선주 중에서는 제일 강한 게 대우조선해양이었죠. 하나로 인수되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뭐 역시 조선주의 최근의 상승을 주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역시 기자재나 피팅 업체들은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뭐 수주는 뭐 어떻게 본다면 양질의 수주만 하기로 했고,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실적은 그거에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 업체들과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선 업체들과의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떻게 피팅 업체나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런 협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히 실적이 좋아지면 수주가 늘어나고 그러면 실적은 같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태광하고 성광밴드 오늘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카본도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완성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저는 현대중공업 차트 잠시 보시면은 최근에 움직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런 완성 조선 업체들도 괜찮고 여전히 피팅 업체,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동안에 주가 못 올랐으니까 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균주 논란으로 인해서 이 5년 동안 끌어왔었던 내용이 결론이 나왔는데 메디톡스가 상한가 이후에 오늘장까지 12%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분주하죠. 대웅제약에서도 또 항소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대웅제약은 지금 전거래일에 20%가량 하락한 이후에 0.16%, 0.08% 소폭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휴젤의 주가 1.6%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거래일에 급락한 이후에 휴젤 반등 여의치가 않은 모습이네요. 메디톡스만 날아가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 보톡스 균주 논란 관련 이슈 정리해 볼까요? 네, 메디톡스가 일단 1심에서는 이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대웅제약 쪽에서는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 쪽의 수출에는 이제 이상이 없다. 이제 이런 방어적인 이제 기사를 분명히 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투심은 실제적인 실적이 어떻게 되냐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악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급락은 해 있는데, 대웅제약도 더 빠질 건가 하면은 일단 이 부분에서 방어는 될 걸 봅니다. 또 재판 또 상고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방어는 될 걸로 보지만,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 시에는 좀 이제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고, 메디톡스는 사실 오늘까지 이렇게 13%, 14%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물론 굉장히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중요한 호재거리이긴 하지만, 지난 금요일 날에도 상한가 마감이 된 이후에 오늘까지도 지금 13%, 14%, 그러면 44%, 거의 한 50% 올라가는 건데,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호재거리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은 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아직까지 재판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어쩌면은 이제 이 부분에 올라와서 지금 20만 원 단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만한 그런 여지는 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비중을 조금 좀 줄여 나가면서, 그리고 마지노선을 좀 정하시는 게 좋겠죠. 나는 한 18만 5천 원 깨지면은 나온다라든가 그런 익절선까지 정하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최원주 전문가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정유주나 석유가스 이뿐만이 아니라 도시가스까지 일부 종목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쪽에서 감산한다고 해서 국제유가가 2% 80달러 선 터치를 했다가 그 아래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러시아 미국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소식이 오늘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난해 발트해에 있는 지난해 러시아의 해저가스관을 미국 정부가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극비작전으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폭파했다라는 그 내용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진상조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원유 감산 또 러시아 쪽에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S-오일 쪽의 움직임 상승 2%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같은 석유 유통 관련 주식들 3에서 4%, 또 SI 리소스라는 이 소형주도 14%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관련주 가운데서 경동도시가스, 이원, 대성에너지 등도 2% 후반까지 상승을 합니다. 관련주 이런 이슈들로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역시 러시아 하루 50만 배럴 감산하겠다는 소식에 국제유가 강산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유가 상승세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유가 움직임 먼저 잠시 보시면은요. WTI인데 유가 바닥은 일단은 확인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는 하락이 멈춘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저는 한 90달러 초반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번에 여기 고점이 93달러였는데 저는 이것도 돌파 가능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급등보다는 완만하게 계속적으로 90달러 중후반
100달러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강세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주의 그 움직임은 뭐 탄력적이진 않더라도 유가에 또 반응할 수 있다는 부분도 오늘 유가 상승과 함께 움직인 종목군들을 통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도 혼조 양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상승,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나오고 있는데요. 4% 상승입니다만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화 약세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환율 시장 전망 좀 들어보죠. 달러 인덱스 움직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가 보합권 마감된 가운데 원화 약세 보여주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달러는 환율이 전일 종가 대비 2원 70전 상승한 1267원 90전에 출발을 했고요. 장 초반에 1266원 30전까지 밀린 이후에 1269원 50전에 고점을 기록했고요. 현재는 1268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60원 후반대에서 상단은 제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밤에 글로벌 달러는 미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4% 상승한 103.63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267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1원 5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금요일 현물화 종가였던 1265원 20전보다는 약 3원 35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4일 미국의 1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은 CPI가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6.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만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발표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에 따르면 향후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4.2%로 전월 대비 0.3%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중공업 수주 물량과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환율 상단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60원대 후반선에서는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환율은 1260원 후반선에서 상당히 제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예상 밴드 설정해 주시죠. 네, 오늘 환율은 1260원 중후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264원에서 1270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발 이슈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인데요. 이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원화 약세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입니다. 1264원에서 1270원 선 움직임 예상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현재 1269원 선에서 3원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최원주 전문가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대규모 장비 발주 가능성 얘기해 주셨는데 관련주 가운데 D&T의 주가 탄력 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최원주 전문가는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시는지 오늘 장의 전략 체크해 주시죠. 역시 CPI 앞두고서 관망 심리가 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큰 폭의 조정보다는 역시 이 정도 수준에서 하락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주초에는 좀 어느 정도 관망 심리가 좀 지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CPI 이벤트 소멸로 인해서 저는 다시 한번 2,500선 테스트 한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지수의 방향성이 2,500을 더 넘어설지 안 설지가 좀 보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관망해 보시고요. 저는 신규 매수는 좀 일단 관망, 가지고 계신 거는 여전히 그냥 홀딩 전략 유지하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 강세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CPI 발표 이후로 미루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내일 오후장이나 뭐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좀 CPI가 뭐 이벤트가 소멸될 것으로 좀 기대돼서 먼저 선반영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뭐 빠르면 한 내일 오후장 정도부터는 뭐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2450선 아래쪽으로 잘은 열리지 않는 시장입니다. 최근에 2430선 진입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잘 이 선을 지지하고 있고요. 오늘 장도 2450선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역시 배터리가 주도주다. 배터리의 탄력을 주목해 주셨던 신기수 전문가 오늘 장의 전략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뭐 지난주 그 하반부터 저는 이제 그 조금 현금화 전략 말씀을 좀 드렸죠. 이번 CPI와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이 약간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이번 CPI부터는 가중치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 분야의 여러 가지 이제 가중치가 좀 바뀌게 되면서 전망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좀 불가능한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CPI와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은 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21선에서 금요일 날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그 버텨주고 있는데 일단 스토캐스틱 같은 이제 보조 지표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밑에서 좀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가 조금 매도 심리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좀 악재성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좀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오늘 내일은 어쨌든 뭐 내일 밤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게 좋겠고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의 또 움직임을 보면서 뭐 또다시 매수해도 크게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제 상방으로 또 돌진을 하게 된다면은 CPI 발표 이후에 뭐 S&P 500은 목표가가 이제 4,300까지는 될 거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은 13,000까지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만약에 CPI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와가지고 시장이 좀 흔들린다 그럴 경우에는 나스닥 기준으로는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한 11,200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들 위아래로 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뭐 계속해서 좀 관망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미국장보다 우리장이 선방한다는 차원에서 오늘장의 그 성장주들이 일부 또 상승을 합니다. 엔비디아, 테슬라가 하락했습니다만 AI나 로봇 쪽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장이 보다 좀 선방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성장주의 주가 회복세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지 신기수 전문가님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예, 오늘 지수는 빠지고 있죠. 네.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이제 올라가는 뭐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섹터는 있어요. 뭐 이제 로봇주들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어디 매기가 어디로 매수가 좀 살 데가 없나 이런 고민은 시장이 항상 하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좀 올라갈 때는 좀 그쪽 좀 매기가 좀 돌고 또 뭐 조선주들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네요. 피팅 업체들이 좀 태광 성광밴드 쪽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이렇게 네. 몇 군데 좀 매수가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소강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CPI 발표 전후로 매수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 두 분 모두 제시를 해주셨고요. 관망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장 전략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